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12금 끝나고, 네,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제가 이제 궁금해 하면서, 네,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12궁을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까지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했는 이유가 결국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라가 내 가정을 또 가지고 내 가정을 가지면서 자녀를 또 낳고 또 이 자녀를 키우면서 흘러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하나의 인생 첫 번째 모티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도 뭐 유형이 좀 있겠죠, 그죠? 네, 예, 맞아요. 유형이 있는데 기왕이면은 나의 나중에 뭐 사위를 고를 적에나 나의 며느리를 고를 적에도 요걸 또 유념을 해서 이렇게 또 살펴봐서 하면은 또 좋은 점으로 또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가정운이 좋은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우리가 이제 내가 살면서 제일 네. 중요한 거 어디 바깥에서 힘들어도 집에 와서 이제 편안하고 또 그렇죠. 휴식이 되고 뭔가 내 편이 있고 힐링이 되면 훨씬 그렇죠. 더 이제 또 앞으로 살아갈 힘을 예. 내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가정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굴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정면은 공적인 면을 보는 얼굴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예. 제가 이렇게 측면을 돌렸을 때 측면이 바로 음. 가정운. 아, 그 다음에 나의 사생활. 예. 그 사생활. 개인적인 예, 나의 그렇죠. 부분. 그렇죠. 예. 그래서 정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편하고 환한데 왠지 그 사람의 측면의 모습이 슬퍼 보이거나 우울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저 사람이 굉장히 자기 캐리어를 예. 발휘하고 재미있게 룰루랄라 하고 살아가는데 집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부인은 남편과 사이가 안 좋구나, 남편은 부인과 사이가 안 좋구나 하는 거를 바로 우리의 측면을 얼굴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네. 이제 행복한 가정운을 만드는 이제 관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마에 그 주름이 가장 우리가 관상에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주름이 다 나쁘지만 좋은 주름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이마에 딱 세 가닥으로 생기는 주름.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생기는 주름은 천문, 하늘의 기운이라고 해서 윗사람의 기운을 받는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죠. 네. 인문. 예. 그는 바로 내 자신이거든요. 천인지. 그러니까 맨 위에 주름은 천문. 예.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 그 다음 인문. 인문은 오직 나만의 기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기운. 그래서 흔히 노무현 대통령이 당대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딱 이마에 한 가닥에 뚜렷하게 생겨져가 있는 이 주름의 기운으로 대통령이 되는데도 항옷을 했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름, 예. 지문. 아, 그러니까 세 가닥에서 맨 마지막에 천인지 그렇죠, 그렇죠. 지문. 눈썹 가까이 예. 딱 있는 이 주름이 바로 가정운을 보는 주름이다. 그래서 요 딱 한 가닥 주름이 선명하게 예. 새겨져가 있으면은 여기는 부인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 이게 반드시 또 필수적으로 또 따라와야 되잖아, 그죠? 예. 집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충분하게 구비가 돼가 있고 특히 우리 부부간의 가장 열매가 자식이잖아, 그죠? 그 자식을 보는 자리가 바로 지문. 그래서 내 가정과 일어나는 내 개인 생활의 모든 것을 보는 자리가 바로 지문이다. 지문. 그래서 한 가닥에 뚜렷한 주름이 새겨져 있는 경우에 저 사람은 가정운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주름이 새겨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이 가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한 가닥의 선이 나타나면 결코 이 주름을 보톡스를 맞아서 없앤다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일단 뚜렷하게 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미리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눈이 약간,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처졌는 눈. 예. 그러면서 쌍꺼풀이 이렇게 아. 있는 눈.
이런 눈이 이제 남녀 간에요. 가정운이 이제 좋다고 보는 결론은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 이제 예정을 나타내는 자리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쌍꺼풀이 없는 눈이라든지, 이런, 그런 이제 경우의 눈은 한 가지 이제 자기 고집이라든지, 자기만의 자아, 이런 게 이제 분명한 대신에 약간 쌍꺼비주가 있는 경우에는 정이 좀 많고요. 감성이 좀 풍부하고. 그렇죠. 표현도 예, 잘하고. 그래서 이제 둥근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들은 거의 보면 쌍꺼풀이 다 져가 있죠. 그래서 이런 눈이 봤을 때 좀 가정적인 그런 것도 눈이 된다. 그럼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코끝. 예, 코끝. 코끝이 요렇게 이제 둥그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얼굴 중에서 절대 세 가지 뾰족했으면 안 되는 것이 머리끝, 머리끝, 예, 그다음에 코끝, 코끝, 그다음에 턱끝. 턱끝. 아, 그래서 뾰족한 이제, 거 안 네, 좋죠. 그래서 이제 예. 관상학적 용어로서 삼첨, 아, 뾰족할 첨자라고 해서 예. 그래서 절대 코 수술을 할 때 뾰족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는 돈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나중에 자기의 운을 가로짓는 그런 그 기운이 맺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코끝이 둥글둥글한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굉장히 서로 이렇게 조우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또 그 사람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코끝이거든요. 왜냐하면 코는 나 자신을 아, 의미를 하니까. 근데 코끝이 뾰족하다. 예. 절대 고집을 꺾지 않죠. 아, 자기 주장이 좀 그렇죠, 강하다. 그래서 예. 이제 코끝이 이제 둥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턱끝. 그죠? 음. 턱이 이미 뾰족하다 하는 거는 이미 말년 복이 없어요. 그 다음에 턱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자손, 그 다음에 나의 고용인.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또 의미하고, 그 다음에 턱이 너무 뾰족하다. 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럼 턱이 이미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턱이 둥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제 가정운이 최고의 좋은 그런 이제 기운으로 갈 수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운이 좋은 사람들을 뽑을 적에는 일단 이마에 한 가닥에 주름, 그 다음에 눈썹. 아, 맞다. 눈썹도 봐야 네. 되겠네요. 눈썹. 예. 눈썹이 왜냐하면 눈썹이 이렇게 눈썹은 수많은 성격을 내포하는 또 모티브가 되겠죠. 그렇죠. 칩이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는 데는 이게 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눈을 칩이라고 얘기했을 때 눈썹은 바로 지붕이 된다. 아, 네. 맞췄다. 네, 요즘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네.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칩이 아무리 좋아도 눈썹은 처마 역할을 하니까 이 처마가 눈썹을 덮지 못하면은 이 칩이 비가 다 새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봐야 될 때도 그 사람의 눈썹이 이렇게 막 고추수가 있다라든지 눈썹이 단절돼가 있다라든지 눈썹이 막 사자 눈썹 갈기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 다음 빗자루 눈썹이라고 끝에 막 성긴 눈썹 이런 눈썹 같은 경우에는 가정운이 결코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눈을 잘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대가 있다. 그 다음에 코끝이 둥글다. 턱끝도 둥글다. 그러면서 얼굴 전체 색깔이 좋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최고의 가정운을 이끌어가는 좋은 아름다운 부부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들어보니까 좀 원만한, 그렇죠. 예, 원만한 그런 그렇죠. 표정을 생각을 하면, 상상을 하면 그렇죠. 좀 원만한 사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영상을 또 듣고 예. 나는 생기는 게 그런데 어쩌라 말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신 분 그죠? 계세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이 관상학적 용어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일단 우리가 얼굴을 보고 성격이 나타나니까 뭐 턱끝이 뾰족하다, 코끝이 뾰족하다 생겼을 때부터 코끝이 뾰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너무 이런 데 가지 마시고 내가 가만히 이제 또 살펴보면은 이제 좀 둥근 형보다는 나의 생각을 좀 많이 표출할 수 있으니까 관상이 어떤 관상보다도 내 마음을 이기는 관상은 없거든요. 그럴 때는 한 소끔 뒤에서 물러서서 관주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도 또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관상의 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가 상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상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좋은 가정운을 만드는 것도 결국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 내 마음 속에. 그렇죠. 예. 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상이 불여심상이다. 만가지 상이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마음을 이기는 관상은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름대로 본인 자신이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의 성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참고로 하셔서 내가 조금 뭐가 나면 좀 둥글게 매사를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주다 보면 나의 상은 어느 순간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상으로 이렇게 변한답니다. 맞습니다. 좋은 가정운을 타고난 것도 좋지만 또 그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좋은 상에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네. 거기에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또 중요한 거는 심상이고 네. 내가 조금 까다롭고 뭐가 나면 또 그 부분 내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상대방이 말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함께 좋게 융화를 하면 네.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박사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